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 팔고 주식 산다. 한국 자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사를 관통하던 부동산 불패라는 견고한 신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에게 집은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을 넘어 가계자산의 최후 보루이자 유일한 증식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 7,000선 돌파라는 역사적 변곡점을 맞이하며 우리 사회의 자산 형성 공식은 뿌리부터 뒤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50대 가장 김모 씨가 자녀의 아파트 평수를 늘려주려던 예금 2억 원을 해지해 전액 주식 계좌로 옮긴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조건 큰 집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반도체 ETF를 보유하는 것이 자산 증식 속도에서 압도적이라는 그의 고백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대한민국 가계자산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거대한 머니무브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세라는 족쇄가 풀리다. 잠들었던 자본의 생산적 각성. 그동안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한국 특유의 전세제도가 지목되어 왔습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막대한 자금이 전세금이라는 형태로 집주인의 은행 계좌에 묶이면서 기업의 설비 투자나 기술 개발로 흘러가야 할 생산적 금융의 맥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시장의 구조적 균열이 역설적으로 증시 폭발의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 약 2.7만 건에서 최근 1.6만 건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108.4를 기록하며 2021년 전세 대란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자 과거 전세금 마련에 급급했던 거대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장기 우상향해 온 배경에는 전세 같은 기형적 제도 대신 월세 거주와 주식 투자가 병행되는 자산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집주인에게 묶여있던 휴면 자금이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족쇄가 풀린 한국 경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역동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부동산 불패를 이긴 경험의 힘, 숫자가 증명한 수익률 역전.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인 주식으로 과감히 뛰어든 배경에는 지난 10년간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압도적인 수익률의 학습 효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놀이터 역할을 하며 제자리 걸음을 걷는 동안 부동산은 2.6배나 뛰며 국내 자본을 독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1년 사이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들이 단기간에 3, 4배 이상 폭등하는 것을 목격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집보다 주식이 더 낫다는 실존적 확신이 퍼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적 학습은 머니무브를 가속화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기를 넘어선 뉴머니의 유입.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와 질은 과거의 투기 열풍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100조 원을 돌파해 최근 13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테마주 공략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뉴머니의 성격이 짙습니다. 시중은행의 1억 원 이하 정기예금 계좌 수는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 예금 잔액 또한 한 달 사이 22조 원 이상 급감하며 예금에 머물던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낮은 금리와 부동산의 정체에 실망한 자금이 자산관리의 축을 주식으로 옮기며 가계부의 축적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증시의 든든한 방어막이 된 퇴직연금. 개인들의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의 질적 변화 또한 증시 하방을 지지하는 강력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이 단순 보유에서 적극적 운용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원리금 보장 위주의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약 7.1조 원 감소한 반면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통한 ETF 매매가 일상화되면서 주가 하락 시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장기 자금이 유입되어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계층 이동의 기회와 유동성의 함정.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소외되었던 청년층에게 주식시장은 새로운 부의 사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내고 은행 이자를 감당하던 을의 위치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주로서 기업의 성장을 공유하며 부의 계층 재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거대한 흐름 뒤에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전세 가격 상승 부담을 이기지 못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자가로 전환한 세대 중 한계 가구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계 가구란 순금융자산이 음이면서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뜻합니다. 자산 총액은 늘었을지 모르나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이들은 유동성 위기에 취약합니다. 무분별한 비투가 자칫 개인의 재무 건전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로 향하는 대한민국 경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머니무브는 단순한 주가 상승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부동산 편중이라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자본이 기업으로 흘러가 성장을 돋고 그 결실을 투자자가 공유하는 글로벌 표준 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부동산 신화는 저물고 있습니다. 자본의 흐름은 이미 주식시장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향해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과거의 유령 같은 신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산의 흐름에 올라타 있습니까?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코스피 7000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우 이슈였습니다.